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내용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익힘 책 88쪽, 89쪽인데요. 지난 시간에 87쪽까지 문제를 풀었죠. 이번 시간엔 2페이지 내용인데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88쪽부터 풀이와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볼게요. 3번, 다음 전개도를 이용하여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쓰고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우리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굉장히 쉬웠죠. 정육면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면이 다 합동입니다. 그래서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에다가 6을 곱해주면 정육면체 상자의 건널비를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모서리의 넓이, 즉, 한 면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그리고 면의 개수 6 계산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5, 5, 25 곱하기 6 하면 15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자의 건널비는 15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번,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16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게 직육면체인데 전개도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건널비를 구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 밑면의 넓이는 구해줄 수 있죠. 5 곱하기 2, 10, 두 개니까 20이에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20이니까 결국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40이 되어야 하죠. 왜냐면 전체 건널비가 160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10, 여기가 10, 두 개를 빼주면 이 빨간색 부분은 140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높이를 모르는 거죠. 직육면체. 그럼 이 옆면에서의 세로를 모르는 거예요. 가로는 우리가 구해줄 수 있죠. 어떻게 구해주느냐? 여기가 5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와 같죠. 따라서 이건 2, 여기는 5, 여기는 여기와 같아요. 2, 그리고 여기는 5가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빨간색으로 빗금 친 옆면의 가로 길이는 2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5, 14입니다. 그리고 이 옆면의 세로 길이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곱했을 때 옆면의 넓이인 140이 나와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의해서 14에다가 뭘 곱해야 140이 될까요? 10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높이는 10cm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네모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러분. 2 곱하기 네모는 8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8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의해서요. 그렇죠? 뭐 12 곱하기 네모는 72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건 72 나누기 12를 하면 되죠. 여기에서도 140 나누기 14는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10cm라고 하는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정육면체 가의 건널비는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정육면체 가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가는 정육면체래요. 나는 직육면체예요. 물론 가는 정육면체이면서 직육면체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가의 건널비는 우리가 모르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 이게 지금 가의 건널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우리가 따로 구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구하면 돼요. 빨간색의 밑면의 넓이 선생님 먼저 구하면 9 곱하기 3의 2배죠. 27의 2배이니까 54에다가 옆면의 넓이는 지금 옆면의 세로가 10, 옆면의 가로는 9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3이죠. 그래서 24. 이게 직육면체의 건널비예요. 계산하면 54 더하기 240. 계산하면 294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94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정육면체의 부피 294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풀이를 써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는 여기서 식을 썼던 대로 54, 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9 곱하기 3 곱하기 2죠. 거기에다가 10 곱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해서 294입니다. 제곱센티미터 이고 정육면체 가의 한 면의 넓이, 지금 모서리의 길이 구하기 전에 한 면의 넓이를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한 면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94 나누기 6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게 한 면의 넓이죠. 이 한 면의 넓이에다가 6을 곱해서 나온 것이 294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의해서 이 한 면의 넓이는 294 나누기 6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49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면의 넓이에요. 그렇죠. 이므로 이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가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어떤 똑같은 수를 곱해서 49가 되어야 되거든요. 5 곱하기 5 하면 25.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6 곱하기 6 하면 36. 근데 49니까 7 곱하기 7 하면 49네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7cm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한 모서리의 길이는 7cm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7cm 되겠고요. 6번 마지막 문제. 두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두 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100제곱센티미터 늘어납니다. 두부를 똑같이 4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4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자, 지금 두부 건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잘랐어요. 두 조각으로 잘랐을 때 이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100제곱센티미터 늘어난대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이쪽 있죠. 그리고 바닥 두부 있죠. 그리고 이쪽, 반대쪽 있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 건널비가 우리가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건널비가 여기네요. 이쪽 부분, 속, 두부 안쪽에 있던 이쪽 부분의 넓이가 새로 생긴 부분의 넓이죠. 지금 이쪽 부분의 넓이가 10 곱하기 5거든요. 여기가 50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50이에요. 그러니까 100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난 게 맞네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두부를 똑같이 4조각으로 잘랐을 때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우선 4조각으로 자르려면 이렇게 한번 자르는 건 맞아요. 그래서 100제곱센티미터만큼 건널비가 우선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4조각으로 자르려면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야죠. 그렇죠? 이걸 따라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잘랐을 때 생긴 게 이건데 이렇게 한 번 더 자를 때 어떤 건널비가 더 추가가 되냐면 이게 그리기가 쉽지 않네.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어떤 건널비가 추가가 되냐면 이 부분의 건널비 있죠. 여기는 원래 건널비가 아니었어요. 속 안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르면서 여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두부에서도 안 보이는 면 지금 이쪽 부분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 부분 있죠. 여기도 건널비로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 뒷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가 된 부분이 정사각형 4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정사각형 4개. 그렇죠. 근데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5 곱하기 5죠. 여기에서 25만큼 늘어나고 25제곱센티미터만큼 또 이쪽에서도
25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나고, 또 이쪽에서 아까 그렸던 이쪽 뒤쪽에서 25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나고, 마지막 이쪽에서도 25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났습니다. 즉 4조각으로 잘랐을 때 또 100제곱센티미터만큼 건널비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두부 4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처음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냐면 한 번 잘랐을 때 100, 두 번 잘랐을 때 100. 그러니까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4조각의 넓이는 200제곱센티미터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처음 두부의 건널비를 구할 필요 없어요. 여기 여자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각의 건널비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각. 그리고 처음 두부의 건널비도 구해줄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부를 자른 후에 늘어난 면이 어디인지 이것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늘어난 건널비를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학 익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1학기 수학 익힘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학 익힘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